자, 이번에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기압을 줄여서 기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대기잖아, 대기. 공기의 압력,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가 누르는 힘이 뭐냐면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 대기압을 줄인 거야. 대기압이라고 얘기할 건데 단위 넓이가 얼마냐면 1제곱미터. 이렇게 1m, 1m, 1m. 이만큼의 공간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작용하는 힘,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그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된 이 단위 면적, 즉 1제곱미터를 누르는 힘도 해당이 될 거고, 밑에서 누르는 이 대기압도 마찬가지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실험 많이 해봤을 거야.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에서 너무 얇지 않은 종이를 갖다 대고 이렇게 뒤집을 거야. 그래서 놓게 되면 물이 안 쏟아져. 여기 안에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겠지만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이 기압이 밑에서도 누르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막 흔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아. 이거 실험해봐. 그런데 이 종이가 너무 얇거나 종이가 여기에 이 밑에 유리에 밀착이 되지 않으면,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쏟아질 건데, 이게 이제 밀착만 잘 된다라고 하면 물이 쏟아지지 않을 거야. 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신문지를 넓게 펼쳐놓은 상태로 자 집어넣고서 빠르게 들어 올리면 얘가 또 마찬가지로 이 신문지를 누르고 있는 기압 때문에 여기다가 뭐 사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올리려고 하면 이 누르는 힘, 이 기압 때문에 물론 여기도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찰력도 있겠지만 누르는 힘 때문에 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휙 하고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서 뚜껑을 닫아서 밀폐를 한 다음에 얼음물에 넣게 되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 모든 방향으로 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654년도에 마그 대 브루크의 반구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반구가 뭐니? 이렇게 생긴 게 반구지. 반구와 반구를 이렇게 붙여놨어. 그리고 이 속에 공기를 빼내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이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한쪽에 말 8마리, 한쪽에 말 8마리가 그러면 얼마냐? 양쪽에. 이쪽에 8마리, 말 한 마리가 내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거든. 그 양쪽에서 8마리가 잡아당겨야만 이게 붙여놨던 여기를 본드를 붙여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놓거나 여기에 뭘 결속을 해놓은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긴 반구에 싹 붙여놓고 그 안에 공기를 빼놓은 거야. 그걸 잡아당기는데 여기 8마리, 여기 8마리가 잡아당겨야만 겨우 분리가 됐다라는 거야. 자, 여기 안에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공기를 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서 반구가 그냥 분리가 되는 경우에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안에 공기를 빼놨어. 그럼 바깥에서 어때? 바깥에서 미는 힘이 더 강한 거야. 미는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얘를 잡아당기더라도 그 밖에서 미는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말 여러 마리가 담궈야 겨우 빠질 정도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건 왜 그래? 외부에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압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리야. 토리첼리는 뭐 우리 학원 이름도 토리인데 거기서 따온 토리는 아니야. 토리첼리에서 따온 토리는 아닌데 토리첼리가 그 유명한 갈릴레이의 제자였어.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물을 퍼올리려고 10m 이상 땅을 파고서 그 물을 퍼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퍼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토리첼리가 실험을 해본 거지. 수은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m의 유리관 안에 수은을 가득 채워놨어. 뒤집어 놓고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수은이 들어져 있는 곳에 그대로 이렇게 뚜껑 막고 위에 입구를 막고 그대로 놓고서 이렇게 손을 딱 치웠대. 치웠더니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수은이 차 있었지. 그 수은이 이렇게 내려가더래. 그런데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려가고 여기 이 수은 면으로부터 76cm가 됐었을 때 딱 멈추더래. 그러니까 원래는 수은이 가득 차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는 공기가 없지. 비어있지만 진공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m짜리 유리관에 수은을 집어넣어서 세웠더니 76cm에서 멈춰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유리관 안에서 누르는 힘, 이 A하고 밑에 C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하고 같아진 거지. 이 힘이 더 세면 A의 힘이 더 세면 더 내려올 거고 B의 힘이 C의 힘이 더 세니까 더 세면 얘는 덜 내려오겠지. 그게 이제 같아졌을 때야. 이 A와 C의 힘이 같아질 거. 이 C는 뭐야? 바깥에 이 대기가 누르는 기압이 이 C와 같다라는 거. 이 B와 C 바깥에서 누르는 힘, 얘가 밀어 올리는 C의 힘이야. 즉, 이 기압하고 이 안에서 미는 A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아졌을 때의 높이가 76cm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누르는 힘, 여기 누르는 힘, 요 누르는 힘 A, B, C의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 수은 면에 작용하는 기압,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 요게 서로 다 같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멈췄지. 그때가 얼마야? 76cm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번에는 두꺼운 유리관을 사용을 해봤어. 얇은 유리관을 해봤어. 수직으로 세웠던 걸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해봤어. 그랬더니 다 똑같이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가 다 76cm로 같다라는 겁니다. 수은으로 했었을 때. 기압이 같다라고 했으면 같은 장소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두껍거나 얇거나 기울었거나 다 똑같이 76cm를 갖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토리첼리가 어디 가서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해봤어. 그랬더니 산 꼭대기에서 해봤더니 어떻게 돼? 이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더라요. 낮은 곳에서, 즉 기압이 높은 곳에서 했더니 이 기둥의 높이는 높아지고 기압이 낮은 곳에서 했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더라. 그러면 똑같은 굵기의 시험관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여기는 높이가 높지, 여기는 낮지. 기압이 어디가 높다? 여기가 높다, 여기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압이 낮은 곳, 즉 대기가 누르는 힘이 약한 곳은 이런 식으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고, 기압이 센 곳은, 높은 곳은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기압을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토리첼리가 측정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압의 단위와 크기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압의 단위는 그냥 1기압, 2기압, 3기압 하는 이런 기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소문자 H, 대문자 P, A, 소문자 A라고 하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일기에 보면 가끔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HG야. HG가 원소 얘기를 했었을 때 수은에 알고 있니? H는 뭐지?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맞아? 풍소, 탄소, 이건 뭐야? 질소. 본 적 있어? 그 다음 뭐야? 산소, 그 다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 이게 이제 원소기호 얘기를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20번까지는 다 외우게끔 하지. 그때 이거 원소기호지, 원소기호. 원소기호의 이 HG가 뭐를 나타내면 수은을 나타내. 수은. 금은 AU. 맞아? AG 하면 은. 이런 HG가 수은을 나타내는 원소기호야. 그러니까 HG 수은의 센티미터. 아까 뭐라고 해서 76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얘기를 할 거니까 기압의 단위는 이렇게 헥토파스칼이나 아니면 기압 혹은 수은의 높이 센티미터 요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기압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 얼마야?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1기압이다라고 하면 수은 기둥 얼마? 76이야. 그러니까 76c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뭐야? 10을 더 곱해주면 되니까 760 여기 밀리밀리 HG야. 센티미터를 뭘로 밀리미터로 바꾼 거지. 자, 이게 이제 약 1013 헥토파스칼을 얘기를 할 겁니다. 1기압이라고 하면 1013 헥토파스칼. 이제 이 수은은 밀도가 그 비중이나 밀도가 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기둥으로 했었을 때는 이 물기둥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10m야. 10m. 그리고 공기기둥으로 하면 약 1000km의 압력을 얘기를 한다. 1000km 어디서 배웠니? 우리 기권의 영역이 1000km라고 했었지. 우리 첫 시작할 때. 자, 이렇게 1기압을 나타내는 크기 요거 표에 있는 거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기압이다. 76cm 수은기둥, 760mm 수은기둥,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10m, 공기로 얘기를 하면 1000km.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기압을 거의 못 느껴. 기압을 느낄 때는 딱 몇 번 없지. 비행기 타고 올라갔었을 때 어때? 귀가 멍하지. 올라가면 왜?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압력이랑 바깥에서 대기압이 같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걸 못 느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 미는 압력, 왜 바깥에서 우리한테 미는 압력이 같아.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때? 위에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어때? 귀가 멍해. 왜?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세니까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이상하지 기분. 그때 침을 꿀꺽 삼키지. 코 막고 침 삼키면 나중에 거기까지 나갈 줄 모르겠는데 여기에 귀인두관이라고 있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그 안쪽과 바깥쪽 내위와 외위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게 압력 차가 같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지. 지금 여기 지상이고 50km야.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가 희박하다라고 했어. 맞아? 이 밑에 대부분의 공기가 몰려 있어.
그럼 여기 밀도가 크고 여기는 밀도가 작지. 그러면 누르는 힘이 공기 입자가 누르는 힘이 밑에는 낮은 곳은 누르는 힘이 세겠지. 기압이 높다. 대기압이 높다. 여기는 공기 입자가 별로 없으니까 누르는 힘이 약하겠지. 기압이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급격하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압력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실험을 이 공기 기둥 혹은 여기 수온 기둥을 가지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지표에서 했었을 경우에 이만큼의 높이라고 하면 76cm라고 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압력은 낮아져. 기압은 낮아지니까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여기 높이도 어떻게 돼? 76cm가 아니라 더 낮은. 맞아?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낮아질 거야. 공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또 기압은 바뀌게 된다. 왜냐면 공기 덩어리들이 계속 이동을 할 거야. 여기는 공기가 많아. 여기는 공기가 작아.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언제? 지금 기압을 쟀었을 때 공기가 없어. 근데 여기서 막 불어왔어. 그러면 여기 다시 기압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측정 장소가 같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같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이쪽 장소에 따라서 또 기압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 왜?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기를 빼주는 장치야. 여기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빨아들이면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는 거야. 아까 이거는 가압 장치였는데 이거는 공기를 빼내는 장치.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풍선을 불어놨어. 불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공기를 빼볼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1기압이 될 거야.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얘 공기를 뺄 거야. 그러면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 커져? 실제로 커지는지 보자. 자, 커져? 자, 이런 식으로 커졌어.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면 이걸 딸 거야. 지금 얘가 어때? 공기가 없어? 이걸 위에 밸브를 열으면 다시 공기가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크기가 작아지겠지. 맞아? 왜? 지금 여기는 저기압이고 바깥에는 고기압이야. 여기 1기압인데 여기는 1기압이 안 되니까 이 안에는 저기압이고 바깥에가 고기압이야. 서로 상대적인. 그러면 지금 여기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왜? 기압이 낮아졌으니. 다시 이 위에를 열면 어떻게 돼? 공기가 들어가면서 누르는 힘이 강해질 거야. 얘는 크기가 작아질 거야. 그런가 보자고. 작아졌지. 자, 이런 식으로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지다가 빵 하고 터질 거야. 그래서 하늘나는 비행기 밑에서 과자 봉지 하나 넣어놓고 가방에 넣고 타면 어떻게 돼? 점점 부풀다가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져. 왜? 높은 곳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쪽에서 밀어내는 힘은 강하고. 그래서 몸속과 압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압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쏟아졌어. 왜 그래? 그 중간에 이제 이게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데 완벽하게 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물이 셀 수도 있어. 자,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기압보다 뭐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기압보다 뭐뭐의 크기 같은 크기지? 맞아?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몸속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토리첼리 실험이네.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 멈췄을 때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기압과 어때?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지금 요 크기나 요 크기나 요 크기나 서로 같다.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여기 센티미터니까 얼마? 76 센티미터. 이게 만약에 밀리미터로 바꾸게 되면 760으로 고르면 될 거고. 가는 이게 가득 채워져 있던 거를 이렇게 뒤집어 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진공 상태가 돼야 되겠지.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채워져 있지 않다.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함이 없다. 수은 기둥을 기울여도 변함이 없다. 수은 대신 물기둥을 사용하면 물기둥은 몇 미터라고 했어? 10m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보다 어때?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수은으로 했냐라는 거지. 수은이 물보다 밀도가 한 13배 이상 조금 커. 그러니까 이만큼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76cm 이만큼. 물로 하면 아까 얼마나 했어? 10m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큰 이 뭐라고 해? 기둥 만들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수은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기압은 76 수은 기둥의 센티미터 760mmHg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10m의 압력 공기기둥 약 1000km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공기의 양, 공기 밀도, 기압, 수은 기둥의 높이를 자 공기의 양은 어디가 더 많겠어? 지표면이 더 많을 거고. 왜 지표면이 왜 더 많은지 알아?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 아까 이렇게 공기 기둥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많았고 위로 갈수록 이게 좀 뜨문뜨문 있잖아. 여기 왜 밑에 이렇게 많아? 지표면에? 왜 지표면에 산 전상 공기의 양이 지표면에 왜 더 많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지표면에 더 많냐라는 거지.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즉 지구 중심에 가깝다라는 건 여기 지표면에 중력의 크기가 더 작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 많이 모일 거고 여기 멀어지면 중력 크기가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 위로 갈수록 적게 분포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 어디가 커? 공기가 많은 지표면이 밀도가 크다. 기압도 밀도가 크니까 누를 힘도 지표면이 클 거야. 수은 기둥의 높이도 지표면이 더 높겠다라는 겁니다. 공기가 단위 넓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기압 또는 대기압. 맞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산을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측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은 달라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압과 바람 두 번째 시간인데 바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람이 뭐야? 밖에 나가면 이렇게 시원한 뭐가 오고 있지? 이게 바람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바람을 얘기를 하면 이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공기가 있어 여기 공기 덩어리가. 이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여기 한번 원리를 설명을 해볼게.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 차이가 발생하여 바람이 분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쪽 지역이 가열이 됐다고 칩시다. 가열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니,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가 급하게 가열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된다고. 맞아? 왜냐면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게 밀도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이해되니? 질량이라는 거 뭐야? 어떠한 물질의 고유한 양이지. 부피는 뭐야?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그 크기를 얘기를 할 거야. 맞아? 공간. 이거를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걔의 밀도가 될 거야.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어때? 가라앉을 거야. 물에다가 바둑알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가라앉지. 동전 하나 떨어뜨리면 가라앉아. 그런데 주먹보다 큰 나무 토막을 물 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뜬다고. 왜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얘는 물에 뜨고 바둑알은 조그만데 왜 물에 가라앉냐고. 이제 뭐 부력도 있겠고 뭐 밀도 차이도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밀도야.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밀도가 작은 애보다는 밀도가 크면 밑에 가라앉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공기덩어리가 이만큼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든 냉각이 되든 질량은 어때? 일정하다. 이건 이해되니? 질량이 일정해. 그런데 여기가 가열이 됐어.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공기 입자들이 어때?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입자가 이렇게 있던 애가 가열하면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입자 사이가 멀어지게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피는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맞아? 그러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는 이렇게 커질 거야. 그럼 밀도하고 부피는 서로 어떠니? 반비례 관계지. 얘가 분모잖아. 분모가 이렇게 막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지겠지. 밀도가 크면 무거우니까 밑에 있을 건데 얘가 가열이 됐어. 여기 지표면이 가열이 됐어. 그럼 부피가 이렇게 커지니까 밀도가 어때? 작아져. 그러니까 가벼워지니까 어때? 공기는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거 이해됐어? 자, 여기 보니까 지표면을 가열을 했더니 공기가 상승을 했어. 그럼 원래 공기가 여기 이만큼 있다가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없잖아. 희박하지.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공기 입자가 누르는 힘이 약하지. 그럼 여기는 기압으로 얘기를 하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저기압이야. 그러면 여기는 냉각이 됐어. 자, 냉각이 됐어.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냉각이 될 거야. 냉각이 된다라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이 두네. 냉각이 됐으니까 두네.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부피는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부피가 작아질 거야. 밀도하고 부피는 서로 뭐 어떻다고 했어?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어때? 커지게 되겠지. 그럼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겁지.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 밑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는 아까 공기 입자가 희박했는데 공기 덩어리들이 막 많아졌어. 그러면 여기 공기 입자가 누르는 힘이 커지겠지. 그럼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고기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어? 여기가 지표면이 냉각이 되면 고기압이 될 거고 여기 가열이 되면 어때?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공기의 입자가 많아. 여기는 공기의 입자가 적어. 그러면 입자가 많은 곳에서 어디? 입자가 적은 쪽으로,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뭐가 이동할 거야? 공기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게 뭐다?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맞아? 여긴 공기 덩어리가 많아. 여긴 적어. 그러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할까?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 맞아? 우리가 예전에 확산 배웠을 거예요. 확산.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뭐
향수 뚜껑을 딱 열면 여기에 향수 병에서 증발이 되고 그 입자들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으면 어디 상민이부터 지민이부터 그 옆에 동수 있는 데까지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면 여기가 다 향수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거잖아. 이게 왜 그래? 확산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기 덩어리들이 여기에 많으니까 공기가 어디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원리는 간단하지. 지표면에 여기가 가열이 되고 여기는 하강이 돼. 즉 가열과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이야. 여기는 가열, 여기는 냉각. 그래서 여기 온도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에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작고 여기가 이만큼 저기압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공기덩어리가 있는 고기압, 이만큼 있는 고기압 어디가 더 바람이 강할까라는 거지. 여기가 워낙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여기 부는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지민아? 이해돼? 어렵지 않지? 자, 이게 가열 냉각의 차등적인 가열에 의해서 지표면에 그러므로 인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람이 되겠다. 그럴 때 요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강하게 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더 어떻게 풍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방위 표시를 할 겁니다. 북, 남, 여기가 동이냐? 여기가 서지. 자, 북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해. 북서풍이라고 하면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부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북풍이라면 북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야. 자, 풍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터 퍼 세컨에 바람 1초당 몇 미터로 바람이 부는지 이 바람의 세기를 우리는 풍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바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륙풍과 계절풍 얘기를 할 건데, 자, 육지하고 바다를 비교를 하면 어디가 빨리 가열이 되고 어디가 빨리 냉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육지하고 바다. 그러면 바다는 물이야? 육지는 흙이야. 그러면 비열이 어디가 클까? 비열. 우리 2학년 때 배운 거지. 비열. 비열. 어디가 크지? 물의 비열이 1이야. 철의 비열도 1까지도 안 돼. 금속들도 1이 안 돼.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크다고. 비열이 커,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같은 열량을 가해줘도 온도 변화가 적어. 사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바깥에 한여름에 나가 오늘 같은 날, 자, 반팔 반바지만 입고 온다고 칩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같은 날 반팔 반바지만 입고 와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체온이 37도가잖아. 37도. 그러면 여기 1시간을 걸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밖에 오늘 마이너스 5도 10도 되는데 우리 체온이 막 20도까지 떨어질까? 20도까지 떨어지면 죽겠지. 한여름에 바깥에서 체육 열심히 해봐. 바깥에서 떼국볕에서. 그러면 우리가 42도까지 올라갈까? 절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야.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바다도 마찬가지야. 바다는 물이지. 물이야. 지구의 97%가 물로 뒤집혀 있잖아. 표면적이. 그러면 물이다라고 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되게 적어. 같은 열을 가해. 그에 반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고 똑같은 온도에서 식어. 여기 바다고 여기가 육지라고 하면 육지가 둘 다 20도였어. 이제 밤이 돼서 냉각이 되면 얘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는데 육지는 빨리 온도가 떨어지게 돼. 같은 온도. 근데 같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여기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얘는 온도가 팍 올라가는. 이게 이제 비열 차이, 뭐 열 용량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안에서 혹은 계절적으로 부는 바람이 달라지게 돼. 매일 부는 바람하고 계절에 따라서 부는 1년 단위로 부는 바람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륙풍입니다. 해안에서 여기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야. 낮에 부는 바람하고 밤에 부는 바람이 달라지게 된다. 하루 동안. 그래서 요거를 바다에 짜지. 바다에서 부느냐? 육지에서 부느냐? 요게 하루 동안 바뀌게 되는데 원리 되게 간단해. 자, 먼저 해풍 봅시다. 낮이 되면 여기가 뭐가 있어? 태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태양 에너지, 태양빛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육지하고 바다로 이렇게 똑같이 태양빛이 오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오게 되면 어디가 빨리 가열이 될까? 비열이 작은 얘가 빨리 가열이 될 거야. 얘는 조금 가열이 될 거라.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치? 똑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얘는 온도 변화가 크고 얘는 온도 변화가 작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가열이 되겠지.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뭐가 냉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가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어디로 움직인다고 했어? 이쪽으로 옮겨지겠지. 맞아? 여긴 가열이 되니까 여기 밑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여기 있던 공기가 여기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공기가 휘박하니까 저기압이 되겠지. 맞아? 자, 여기 있던 공기 덩어리가 이제 이쪽은 냉각이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여기는 공기 덩어리가 많아지니까 뭐가 되겠어? 고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낮에는 여기가 공기가 상승이 되고 여기 공기가 하강이 돼서 여긴 저기압, 여긴 고기압이야.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분다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낮에 기온이 육지가 더 높기 때문에 기압이 여긴 고기압, 여긴 저기압이니까 어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뭐가 불어? 해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밤을 볼까? 똑같이 밝아졌어. 여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갔는데 얘는 빨리 올라가긴 해서 다 똑같이 뜨거워졌어. 밤이 되면 식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얘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는 온도 변화가 적어. 얘는 빨리 식어. 그러면 어디가 뜨거울까? 밤이 되면 얘가 아직 덜 식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워. 그러면 뜨거우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옮겨가겠어? 여기는 뜨거우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저기압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빨리 식을 거야. 빨리 식어? 그러면 여기 지표가 냉각이 됐지.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올 거야? 밑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될 거야. 맞아? 여기는 냉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기덩어리가 많아지니까 뭐가 돼? 고기압이 되겠지. 자, 여기는 고기압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밤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밤에는 이렇게 어디가 기온이 더 높아? 바다 쪽이 높으니까 공기가 올라가서 여긴 저기압, 여기는 냉각이 빨리 되니까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긴 고기압. 밤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뭐가 불어? 육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하루 동안 밤 낮에 따라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이 개념. 알겠어? 이게 하루 동안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 될 겁니다. 됐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부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계절풍 얘기예요. 계절풍이라는 것은 대륙하고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자, 이거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여기를 딱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뭐야? 바다지. 여기는 육지잖아. 그치?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될 거야.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긴 바다고 여긴 육지면 여기가 빨리 가열이 될 거야. 여름에. 그치? 그러면 밑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저기압이 되겠지. 얘는 바다 쪽은 천천히 가열이 될 거니까 육지에 비해서 여기는 어떻게 돼? 냉각이 되겠지. 냉각이 되니까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이동을 할 거야. 무거우니까. 그럼 여기가 밑에 쪽에 공기가 많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빨리 달궈지기 때문에 저기압, 여긴 바다 쪽은 천천히 달궈지니까 고기압.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여기에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언제? 여름의 경우에.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남동, 여기가 남쪽이지. 여기가 동쪽이지. 그러니까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겨울에 봅시다. 겨울의 경우에 이렇게 다녀주게 되면 어디가 빨리 식을까? 여기가 빨리 식겠지. 육지니까. 식으니까 어떻게 돼?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고기압이 될 거고. 바다는 천천히 식을 거니까 여기는 여전히 육지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거라고.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 밑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긴 저기압이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바람이 불 때는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된다.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됐니? 이게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 그래서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류풍과 계절풍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통점으로는 이렇게 육지 혹은 대륙, 바다와 해양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게 공통점이야. 뭐가 됐든 이렇게 해류풍이 됐든 계절풍이 됐든 육지와 바다의 차등적으로 가열, 냉각되는 이유로, 그러므로 인해 기압 차이가 발생해. 그래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게 된다. 요거는 공통점이 될 거고, 차이점으로는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게 되는 거야.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그런데 계절풍의 경우에는 어떻게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여름에는 어떻게 남동 계절풍,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바람이야, 바람. 자, 6번 봅시다. 바람이 부는 원리래.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선 기압이 가열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7번 얘가 가열이지? 얘가 가열이 될 겁니다. 여기는 냉각이 될 거야. 자, 가열이 되면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가 어디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할 거고, 냉각이 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공기덩어리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될 거고, 여기는 공기덩어리가 내려올 거니까 이 부분은 고기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표면이 가열이 됐어. 그러면 기압이 주변보다 어때? 낮아지게 될 거고, 지표면이 냉각이 되는 곳은 공기덩어리 밑으로 내려오니까 고기압이 될 겁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즉 고기압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이동하여 바람이 불게 된다. 이게 바람이 부는 원리가 될 거고, 자, 여기 보니까 A와 B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는 A가 될 겁니다. 기압이 높은 곳, 기온이라네.
공기가 하강하는 요 B가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고기압인 B에서 A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해류풍과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뭐가 되겠어? 기압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해풍이라고 했어? 육풍이라고 했어? 낮에는 해풍. 맞아? 낮에는 해가 떠 있어. 해풍이야. 밤에는 육풍. 반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이거를 원리를 생각을 해서 도출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나오게 하려면 뭐야? 낮에는 해가 떠 있어. 낮에는 해풍. 밤에는 반대가 될 거니까 육풍.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오른쪽은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 해류풍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육지에서 여기가 육지고 여기는 바다지. 지금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이름은 육지에서 바다로 보니까 육풍이 될 겁니다. 낮에는 해풍이라고 했고 밤에는 육풍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부는 때는 밤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될 겁니다. 육지 쪽이. 여기 바다는 저기압이 되겠죠. 저기압이 된다라는 건 공기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고기압이면 공기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데 가열이 일어나야 되겠고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여기는 냉각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기온이 어디가 높겠어? 기온은 이쪽이 높겠지. 공기가 상승한 어디? 바다 쪽이 기온이 더 높을 거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여기는 올라가니까 저기압,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고기압. 기압은 어디 쪽이 육지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게 금방 해류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에서 바뀌는 게 해류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10번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 이걸 뭐라고 했니?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주기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불 그지? 그러면 동남. 그럼 동남 계절풍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남동 계절풍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겠지. 남동이나 동남이나 둘 다 똑같으니까. 근데 보통 뭐라고 불러? 남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불더라고. 남동 계절풍. 여기는 북쪽, 북서 계절풍 이렇게 이름을 붙인대. 남동 계절풍이나 동남 계절풍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 돼. 자, A와 B 중 기압이 더 높은 곳. 자,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부니? B 쪽에서 A가 불겠으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될 거고. 지금 나의 경우에서는 여기가 C에서 D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네. 그러니까 C의 기압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름이냐 얘가 여름이냐 얘가 겨울이냐 얘가 겨울이냐라고 보면 여름의 경우에는 어디가 빨리 가열이 되지? 여름에 육지가 빨리 가열이 될 거니까 육지는 공기덩어리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육지가 저기압이 되겠어. 여름에 저기압. 얘네 여름에는 여기가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그러니까 얘 가는 여름이 되겠고 겨울에는 어디가 빨리 식어? 육지가 빨리 식으니까 여기는 기온이 높아. 올라가지. 그럼 여긴 저기압이 될 거고 여기는 빨리 식으니까 냉각이 되고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울이 아니라 겨울이야.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왜 자꾸 겨울이 될 거야? 그러면 봐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 여기는 바람이 어디서 부니?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어디니? 여기 위쪽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야.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니까. 그러면서 뭐니? 여기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 그러면 육지 쪽은 바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건조한 바람이 될 거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춥지. 저온. 그 다음에 어때? 습하지. 습하지가 아니지. 건조하지.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야. 겨울철. 지금 요즘 같은 날씨. 여름에는 지금 이쪽에서 바다 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여기는 어떠니? 저위도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어떻겠어? 기온이 높지. 고온. 그 다음에 물이 많아 다습한 바람이 불게 된다. 그래서 한여름 되면 어때? 온도도 높지만 습도도 높으니까 어때?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반면에 겨울에 왜 선생님 굉장히 심하지? 그 정적이 굉장히 심하거든. 뭐 머리털에 영향도 있고 옷도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공기 중에 뭐가 습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왜 그래? 겨울에 여기 북서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이어서 오늘 내용 한번 보게 될 거고 배우게 될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람의 발생 원인 이거 탐구 A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의 온도 차이를 통해서 공기의 이동 방향을 본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 적용할 거예요? 바람의 발생 원리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수조를 놓고 가운데 칸막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향을 설치를 한 다음 따뜻한 물이 담겨져 있는 지퍼백 그 다음에 얼음물이 담겨져 있는 지퍼백을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놔둘 거야. 그럼 여기 따뜻한 물 여기가 이쪽이 따뜻해지겠고 여기는 냉각이 될 거야. 냉각되고 여기는 가열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칸막이를 살짝 치운 다음에 향을 붙일 거야. 불을. 그랬더니 향 연기가 어느 방향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뭐야? 실험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이쪽 방향으로 향이 이동을 했대.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은 가열이 되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이동을 하지?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로 공기가 이동을 할 거고 이쪽은 냉각이 될 거니까 위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이동하겠어? 밑으로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기 덩어리가 여기로 이동을 했을 거라고. 지금 왜? 기온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공기가 냉각이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저기 앞. 여기는 공기가 내려왔으니까 고기 앞.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공기가 이동을 한다. 바람이 그렇게 분다라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향도 어떤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향이 왜 이쪽으로 움직였어? 바람이 발생한 까닭이라는 거지. 따뜻한 물과 얼음물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뭐야? 기압 차이로 인해서 향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음 위의 공기는 어떻게 되니?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얼음 위에는 냉각이니까 기압이 높아지겠지. 따뜻한 물 위의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될 거니까 기압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 어디에서?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향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 바람의 발생 원인은 자 다시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조에다가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담긴 지퍼백을 넣고 향을 피워놓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적외선 등 혹은 우리가 책상에서 쓰고 있는 스탠드 있지? 스탠드 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모래를 담아놓고 한쪽에는 물을 담아놓을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적외선 등을 피워놓고 10분 동안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물하고 모래니까 얘는 온도가 빨리 상승할 거고 얘는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긴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그러니까 여기 향을 피워두면 어디로 가겠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에. 여기 물에서 모래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겠어? 향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 해륙풍으로 생각을 하면 해풍이 되겠고 계절풍으로 생각을 하면 남동계절풍, 우리나라의 남동계절풍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왜 향의 연기가 모래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 모래보다는 물이 빨리 모래가 빨리 가열돼? 물이 빨리 가열돼? 모래가 더 빨리 가열이 되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상승, 저기압, 공기가 하강, 고기압 이렇게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되겠다.